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오늘부터 4편의 영상에 걸쳐서 고혈압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교감 신경차단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경희대병원 김수중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교감 신경차단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감 신경차단제라는 게 어떤 약물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교감신경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 몸에는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교감신경, 하나는 부교감신경. 이 두 가지를 통칭해서 자율신경계라고 하죠. 네. 우리 몸은 우리가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신경계통이 있는 반면에 불수의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신경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이런 그 자율신경계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면 교감신경계는 우리가 흥분했을 때 상태를 지배하는 신경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긴장하거나 누구랑 다투거나 아니면 심한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 흔히 느끼시기에 심계항진, 맥박이 빨라지고 그리고 얼굴도 홍조를 띠게 되고 그러면서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배하는 신경을 교감신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그 교감신경계를 차단해 줌으로써 맥박수를 느리게 하고 혈압도 떨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압약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교감신경 차단제라는 거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고혈압 환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약물인가요? 네, 뭐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들은 다 베타 차단제라는 고혈압 약제를 쓸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 네. 이 교감신경계는 알파 교감신경이 있고 베타 교감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는 주로 이제 혈관에 작용을 해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 그리고 베타 수용체를 통한 교감신경계의 작용은 베타1, 베타2 이렇게 두 가지로 세분화될 수가 있는데, 베타1은 심장 특이적입니다. 그리고 베타2는 혈관이나 기관지에 특이적이죠. 그래서 베타1이 하는 작용은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맥박수를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베타2가 하는 역할은 혈관이나 기관지에 주로 분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혈관 확장작용 또는 기관지 확장작용을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타 차단제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베타 교감신경을 통해서 매개가 되는 각종 작용이 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베타1에 주로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베타1 차단제는 심장의 수축력을 낮추고 그리고 맥박 숫자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로 되어져 있고, 베타2의 작용을 하게 되면 혈관 확장이나 기관지 확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반대로 혈관을 수축시키고 기관지를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베타 차단제라는 것은 결국은 베타1 또는 베타2 시스템을 블록하는 약제가 되겠는데요. 베타1 쪽의 특이적인 약제가 주로 우리 혈압 환자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심장의 수축력을 약화시키고 맥박 숫자를 느리게 합니다. 그래서 심근 수축력을 약화시키면 결국 우리 심장에서 박출하는 심박출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 저하 효과로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동시에 맥박 숫자를 낮추게 하는 건 역시도 혈압에 일정 영향을 미치는 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리해보면 이 베타 차단제라는 것은 모든 혈압 환자한테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어떤 약제냐에 따라 조금은 선택사항이 좀 달라집니다. 과거에 나왔던 베타 차단제는 베타1, 베타2에 대한 특이성이 별로 없는 약제. 자, 그러다 보니까 베타1 억제하는 건 우리가 바라는 작용인데 베타2까지 억제를 해서 혈관 수축이나 오히려 기관지 수축을 유발함으로써 혈압을 오히려 더 상승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기관지에 관련된 질환, 대표적인 게 기관지 천식 또는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약제를 쓰게 되면 오히려 기관지를 수축시키기 때문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베타 차단제라는 혈압약은 대부분 베타1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약제는 대부분의 혈압 환자분들한테 쓸 수 있는데, 다만 좀 더 유용한 환자분이라고 한다면 베타1에서 매개되는 작용 중에 하나가 심박수를 빠르게 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빈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또 효과적인 거로 되어져 있고, 또 하나 이제 심부전 환자분들은 막 심장의 수축력이 증가하고 맥박수가 빠르게 되면 심장이 일찍 지치게 돼요. 그래서 가뜩이나 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심장을 막 자극함으로써 심장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더 조기에 기능 상실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부전 환자분들한테 특히 좋은 거로 되어져 있고, 또 한 분이 이제 심근경색 환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근경색 후에도 이런 베타 차단제는 아주 유용한 약제
약제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베타 차단제라는 게 굉장히 고혈압 치료에 쓰인 지 오래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베타1 특이적이냐 아니면 베타2까지 이제 얘가 차단하는 약제의 성격을 갖느냐에 따라 부작용이 좀 달라집니다. 네. 과거에 나왔던 베타 차단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세대라고 말을 하는 건데 요거는 베타1 특이적인 성격이 없어요. 즉 베타1, 베타2를 모두 다 차단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베타1 우리가 바라는 이런 억제 효과뿐만 아니라 혈관이나 기관지에 대한 나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베타2는 혈관 확장, 그리고 기관지 확장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얘를 블록하다 보니까 혈관도 수축시키고 기관지도 수축시킴으로써 이런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금기증으로 되어져 있을 정도였고 네. 특히 이제 혈관도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말초혈관 저항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것도 금기증이 돼요. 다만 2세대, 3세대를 거듭하면서 베타 차단제가 좀 진화했어요. 그래서 베타1 선택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베타1 블록 효과, 차단 효과는 갖고 있대 베타2를 억제하는 효과는 이제 제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천식 환자분들,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당뇨병, 그리고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서도 약제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었고 이 3세대 같은 경우는 혈관 확장 작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타2에 의해서 매개되는 그런 혈관 수축 반응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이로운 작용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약의 효능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베타 차단제에 의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과거 1세대 약제를 썼을 때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다만 아직까지는 이 베타 차단제 즉 혈관이나 기관지에 미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뭐 당뇨나 지질 이상이 있는 분들 그리고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서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그러면 쓰이는 베타 차단제는 3세대인 네, 건가요? 대부분 2세대 또는 3세대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약제고요. 간혹 1세대 약제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접할 기회는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혈압 치료에 쓰이는 약제 가운데 교감 신경차단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희대병원 김수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